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글로벌 정책 공조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날렸지만 아시아 증시는 동반 약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도 장 초반에만 잠깐 올랐을 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기대보다는 아쉬운 장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6월 8일 금요일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지만 벤 버네키 연준의장의 입에서 기대했던 QE3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호재와 실망감 속에 지수는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1850선 위에서 강보합 출발했지만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지만 시장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무엇보다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매도 물량은 140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매물도 170억 원 정도입니다. 기관과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도 크지 않습니다. 190억 원 정도만 사고 있고요. 개인도 오늘장 관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억 원 정도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철강 화학업 쪽이 중국 금리 인하 소식에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제보다 0.5% 9포인트 내려와 있죠. 1838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피 하락에 뒤이어 코스닥도 상승폭을 줄이다가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은 다시 매도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개인 쪽에서 120억 원 정도, 비슷한 물량 기관 쪽에서 팔고 있습니다. 1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0억 원 정도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역시 0.5% 하락했습니다. 46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버네키 실망감에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1170원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지만 또 주말을 앞둔 경계감 그리고 어제 급락에 따른 피로감이 겹쳐 숨고르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2원 80전 오른 1174원 3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을 받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과 함께 이런 점이 궁금하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장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지만 벤 버네키 연준의장은 QE3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네, 중국의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장 구체적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그 4년 만에 금리 네. 인하를 했습니다. 0.25%에서 3.5%에서 3.25%를 했죠. 과거에 계속해서 지준율 인하나 인상을 통해서 시장을 조절했었는데 지준율 인하를 3번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 둔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운이 없게도 그 시점에서 피치가 스페인 신용 등급을 강등해 버렸습니다. 이 영향이 더 컸죠. 왜냐면 유로존에서 스페인이 문제가 되면 유로존은 뭐 붕괴가 거의 100% 확실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 신용 등급 강등이 중국의 금리 인하를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거의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저께 스페인이 국채 입자가 성공한 20억 유로로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의 뭐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피치의 스페인 신용 등급 강등은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장은 장이 끝나고 나왔고 미국장은 장이 열리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장보다는 미국장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고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피치가 스페인 신용등 강등한 것은 이것이 이제 악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독일의 유로존에서 유로존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독일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무디스가 독일의 은행까지도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독일의 은행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건드려서 독일로 하여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압박적인 재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이 유로본드라든가 ESM을 통해서 자본 확충은 반대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ECB의 역할론,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무제한 살 수 있게끔 유도해서 은행 동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일은 일단 성장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지만 일부는 반대하는 부분, 이 부분을 신용평가사들은 주변국가 신용등급을 통해서 공포로 몰아넣고, 그로 인해서 독일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조했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저께 미국에서 주간 실업 청구건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1만 2천 건 줄어서 37만 5천 건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저께 가장 기다렸던 것은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었죠. 많은 투자가들은 벤 버냉키 의장이 적어도 이번에 3차 양적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2차 양적 완화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달 말에 종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어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벤 버냉키 의장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로존에 문제가 생겨서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자기는 동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어떤 투자 분석가들은 굉장히 안 좋게 봤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행간의 뉴스를 하나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일과 2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본인과 동료가 어떤 조치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이때까지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저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벤 버냉키 의장은 자기 의중을 내비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하루 매수한 후에 매도 180억을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소폭 매수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180억 정도 추례되면서 시장을 누르는 모습이고요. 업종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보시면 개인들은 철강금속에서 많이 팝니다.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함으로 해서 철강금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 이것을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해서 주가를 누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들의 힘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기관들의 평단가를 지수로 따지면 19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1950까지는 무난히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악재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희석되느냐, 여기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장이 12,000, 하단선이 12,000이고 언더슈팅이 11,870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지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역시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수가 오늘 갭상승해서 주가가 밀어내서 지금 음봉이 됐습니다. 아랫꼬리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아랫꼬리가 나온다면 종가상으로는 1842포인트, 21선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사님.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6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더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님, 그리고 YG인베스트 심규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급하신 분들은 먼저 상담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선착순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자, 방금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저희가 함께 열어두고 있죠.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예.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어제야. 아,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시청자님? 아, 부산이요. 지역이. 부산에서요. 예. 부산도 굉장히 날씨가 오늘 덥겠습니다. 예, 비도 오고 덥네요. 네, 저희가 좀 시원한 종목 상담을 해드릴게요. 비도 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요. 매수하신 예.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76,000원에 30%. 네. 삼성물산 한 종목이신가요? 다른 종목은 또 있으신가요? 대한항공 71,000원에 네. 30%. 네, 삼성물산과 대한항공이 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되죠, 시청자님? 네. 네, 두 종목 다 지금 손실 중이신가 봐요. 예. 네, 삼성물산은 좀 들고 계신 게 오래되셨나요? 대한항공은 예. 조금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 보이는데. 맞아요. 추가 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로 낮추시는 금액이 71,000원이신가요? 아니요, 추가 안 대한항공이요? 했어요. 알겠습니다. 작년 여름 네. 정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걱정 예, 많으실 맞아요. 텐데요. 작년 8월 달에. 맞아요. 작년 한 7, 8월, 8월 정도에. 포트폴리오 네. 정리부터 먼저 해드리고요. 저희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저희에게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삼성물산과 대한항공입니다. 삼성물산 76,000원의 비중이 30%시고 대한항공은 작년 8월에 매수하셨어요. 71,000원 비중이 30%. 두 종목 다 일단 손실이신데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께 한번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상담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삼성물산하고요. 대한항공 중에 삼성물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보면 일단은 가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우량주라도 자기가 높게 사서 싼 가격에 팔면 나쁜 주식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청자분이 보실 때는 삼성물산은 상당히 나쁜 놈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맞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추이를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방향성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 자체를 많이 받을수록 삼성물산 같은 기업한테는 좋은데 일단 지금 건설업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건설업 쪽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수주 같은 게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76,000원에 30%면 일단은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많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 제가 주봉상으로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일단은 6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시고 계십니까? 네. 예. 여기서 보면 한 번의 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지지가 나오고, 요번에 네 번째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하단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력 여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밑에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트를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예.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많아 보이는 차트가 됩니다. 그만큼 흘러내릴 확률이 조금 많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수주 자체를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외국인의 약간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위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안전하게 비중 자체를 조금 줄이시는 게 조금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데 일단은 10%만 좀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10%만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20%를 들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만 원에서 6만 1,000원 적어 놓으세요. 6만 원에서 6만 1,000원 사이가 만약에 밑으로 더욱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예, 과감하게 정리를 다 하시고 만약에 6만 1,000원에서 6만 원대가 지켜준다면 그때는 20% 남은 거를 그냥 들고 가시자. 그래서 적금이나 예금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1년 정도를 더욱더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10% 정도는 먼저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크 자체. 8월경까지 기다리면은. 일단은요, 앞으로 지금 일단은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 자체가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안 좋은 방향으로 갈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자체가 지금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먼저 안전성 문제에서 조금은 10% 정도만 먼저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제가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시청자분 입장에서도 더욱더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대한항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유가 하락이라는 뉴스가 있었죠. 유가가 그만큼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수익성 부분이 그만큼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삼성물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손절선 자체는 생각을 하실 때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좀 더 들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고 같은 거 보니까 케냐 노선 뭐 직접 연결 그런 광고 보셨죠? 예. 예, 사자 나와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만큼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수익성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만약에 21선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5만 원대 자체가 뚫기에는 솔직히 조금 아직까지 버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삼성물산 10% 정리한 것을 여기에 대한항공에 좀 더 업자, 그래서 물타기를 조금 하셔서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체는 뭐 비행기라든 이런 항공이나 물류 쪽으로 지금 수요 자체가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살펴보시고 일단은 21선 돌파를 하고 난 거를 확인하고 그때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예, 그 다음 단계가 지금은 보면 5만 원만 넘기면 그 위로는 뭐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5만 원 선에서 주봉상으로 보실 때 21선 있죠. 네. 제가 지금 TV 보고 계십니까? 네. 예, 제가 줄을 꺼놨습니다. 여기 5만 원 선에요. 5만 원 선 돌파하는 걸 보고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럼 5분에 올라가면 예.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5만 원 넘어가면은. 예, 5만 원 넘어가면 한 6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예. 그럼 6만 원 넘어가면 정리하라고요. 예, 그러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지금 장기적으로 1년 가까이 돼 가시는데요. 예. 뭐 예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1년 그럼 더 한 보셔도 8월까지 되고. 있으면은 한 7만 원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 한번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두 종목 상담해 수고하셨습니다. 드렸는데요. 대한항공 네. 걱정이 많으셨었나 봐요. 예. 일단 5만 원에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균 단가가 그래도 매수가 회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개미들에게 전화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부산에서 받아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록뱀이 들어왔더라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660원, 비중은 40%, 향후 전망과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한 2,1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우선 뭐 초록병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흐름 좀 좋지 못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 뭐 초록병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뭐 작년도
12월 때부터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드라마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좀 흑행에 성공하면서 초록뱀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이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을 그대로 주가가 좀 반영하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흐름은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겠고, 뭐 초록뱀 같이 이런 문화 컨텐츠 관련주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초록뱀은 조금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록뱀을 지금 시점 만약에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조금만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다시 한번 좀 어느 드라마라든가 어떠한 것이 뭐 대박을 다시 한번 낸다라고 한다면은 좀 모멘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이 방송 관련주들 뭐 드라마라든가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흐름이 썩 강하지 못한 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터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 양상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워낙 하락 추세가 지금 짙은 상황인 만큼 초록뱀 역시나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아니고 조금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는데, 우선 2165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 손절가는 2,000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하락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도 급등이 시작되었던 가격대가 한 2,0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강한 지지라인 형성 여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95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좀 하락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주시고, 최근에 주가가 2,750원 라인에서 급락세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에서 좀 급락세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상실감 크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돌릴 수 있다. 따라서 한 2,400원대까지만 좀 하락폭의 절반까지 만약에 되돌림을 좀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좀 손절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초록뱀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너무 길게 갖고 가지 마시고 손실만 줄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록뱀 먼저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들어왔는데 1203번님 봐드릴게요. 삼형전자와 대륙전선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륙전선이 아니라 대륙제관일 것 같아요. 이 종목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삼형전자는 먼저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셨고, 대륙제관은요, 매수하시는 가격이 5,000원, 비중이 30%이신데, 차트를 보니까 두 종목 다 또 고민이 이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어떤 기업이냐면, 일단은 TV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업황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는 이제 캐시카우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캐시카우는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시장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TV나 이런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돼 있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자의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판매가 그만큼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점을 꼭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이만큼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던 것도 사실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꾸준히 투자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수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에서도 그만큼 나타나듯이 꾸준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 12,000원에 30%면 네. 예, 지금 같은 경우 한 33%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저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또 사실이고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일단은 비중을 좀 먼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대신 언제 줄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줄이면 좀 있으면 올라가면 그때는 배 아픈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단으로는 지금 7,000원까지가 보이는 자리고요. 그래서 7,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반등이 없으면 그때 줄이시자. 그래서 15% 정도를 줄이시고, 어차피 30%잖아요. 그래서 절반을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지지가 안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절반을 줄이시고, 만약에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반등을 할 때 다시 또 줄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치 자체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위치,
하지만 7,000원에서 7,500원은 확실한 위치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자체를 조절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구간이다. 그래서 7,000원에서 7,5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자. 어차피 마이너스입니다. 어차피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반등을 하든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 간에 일단 비중 자체는 절반으로 줄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예.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었죠. 예, 대륙제강이라고 하셨는데요. 대륙제강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지금 5,000원 정도에 잡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속기 쉬운 느낌의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술적 분석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네. 부분에서 몇 번씩이나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에 시청자분께서도 이때 내려올 때를 보고 난 다음에 사신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빠졌죠. 네. 제가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할 때 삼성물산을 할 때 밑으로 하단으로 많이 때리는, 밑으로 하단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망의 자세를 한번 임하셔야 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그만큼 지지력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만큼 개인들한테 살 시간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많이 흘러내리게 됐는데 지금 5,000원대가 지금 같은 경우에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4,400원대도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찍 좀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사실 일찍 네.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네.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21선을 또 만약에 맞고 또 다시 밑으로 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그때는 예, 정리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종목 다 일단 제시하신 지지선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나중에 다른 종목으로 더 많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민이신 그 종목 저희에게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옆에 계신 두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자세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시는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보내주셨어요. 매수하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224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산중공업을 매수해서 연말까지 준다면 수익이 가능할까요? 대구에서 보내주셨네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네. 두산중공업으로 지금 직접 매수하셔갖고 무조건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주가 흐름 78,000원대에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뭐 추세가 조금 뭐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차트 흐름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가파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기계 업종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 크게 지금 시점 실적 모멘텀이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큼직큼직한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역시나 이러한 수주 기대감이 국내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두산중공업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그대로 조금은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뭐 유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원전을 비롯한 다시 한번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멀리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한번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상당히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워낙 상승과 하락
조금은 그 큰 폭의 그 차익이 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에 하락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점 잡을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이런 종목군들은 저점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 무릎 정도에서 사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약 한 5,5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오히려 그때 매수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바닥을 예측한 그러한 투자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는 추세가 좀 상승 전환됐을 때 차라리 따라 들어가시는 것이 리스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궁금한 점 다 해결되셨죠?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5498번님께서 종목을 세 종목이나 보내주셨어요. 욕심도 많으셔라.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상담 다 해드릴게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17,300원 비중은 20%, 코스맥스는 23,800원의 비중이 20%,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매수하신 가격은 13,100원에 비중은 20%. 세 종목 다 저희가 한번 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300원에 사셨는데요. 예. 지금 상당히 투자를 잘하셨습니다. 투자를 잘하시고요. 네. 딱 최근에 만약에 사셨다고 하면 예,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고수급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셨다고 보고 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잘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칭찬 점수는 90점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네. 뭐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자면 일단 중국 정책의 수혜주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점유율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에 조금 많이 오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20일선 오늘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은 2만 원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0% 가지고 계시는데 벌써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리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지금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아깝죠. 아깝기 때문에 여기서 21선을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18,000원 정도 되겠죠. 그때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요것도 보면 최근에 이거는 오늘인 정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사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일단은 기업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맥스가 만약에 아버지라고 한다면 에이블 CNC는 할아버지급 되죠. 그래서 에이블 CNC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요 정도 부분이 지금 여기 이 정도가 지금 코스맥스 차트 그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에이블 CNC는 거기 연장선에 있는 기업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하향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향할 확률이 높지만 제가 볼 때는 21선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22,000원에서 21,500원 사이는 강하게 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미끄러져서 내려오더라도 21,500원에서 22,000원 사이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20%인데 10% 정도 더욱더 비중 자체를 늘리십시오. 늘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화장품 업종 자체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소비 자체가 지금 금리 인하 발표 소식도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 자체가 일어나게 된다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군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꾸준히 들고 가시자. 그래서 종목 선택은 잘하셨습니다. 대신 가격적인 관점이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권입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네. 괜찮은 매매를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매매를 잘하셨고요. 요거는 사실 때 보니까 박스권 자체를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자체가 돌파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사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분이 사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상방 자체가 대부분 다 열려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기금과 외국인이 서로 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 박스권에 14,000원대에서 14,500원대를 돌파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돌파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 지금 20%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10% 정도는 먼저 절반 매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들고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나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498번님 저희가 세 종목 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어느 때보다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겠습니다. 상담 도움 많이 되셨다면 저희에게 이상로 대표님께 단문 보내주세요. 5498번님. 그 사이에 또 단문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203번님, 삼형전자 보내주셨던 분, 상담받으셨던 분, 대륙재건과 함께 분께서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203번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네. 지금 주식 방송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당연한 물음을 했네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아유, 민망해라. 예, 남양주에서 전화. 예, 남양주에서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들이 좀 속을 썩이고 있나요? 아니면 좀 효도를 하는 종목들이 있나요? 예, 네. LG화학을 예, 32만 7천 원에 30%야. LG화학을 32만 7천 원에 비중 30%로 담으셨다고요? 네. 네, 지금 일단 손실 중이시지만 뭐 중국 쪽에서도 좋은 얘기가 들려왔고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는데 좀 기대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서 네, 정리를 해야 할 건지. 예, 정리를 하고 또 다른 걸 가야 되는지. 네, LG화학 한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요, 비아트론? 아, 새내기주죠, 비아트론이요? 예, 처음에 성장할 때 알짜 주식 그래가지고, 네. 도중에 이제 양봉 맞아요. 나왔을 때 15,700원에 담았거든요.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 이제 자꾸 내려와가지고 네. 물 타가지고 40%가 됐어요. 평균 단가가 15,700원이신 거예요? 예. 근데 일단 비아트론이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좀 내렸었어요. 예, 그냥 쭉 흘러내려가지고 네, 쭉 오늘도 또 이렇게, 네. 좀 내려오네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은 수익도 많이 나시던데 제가 상담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네, 포트폴리오 고맙습니다. 정리부터 해드리고요. 저희에게 네. 두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LG화학과 비아트론이 고민이다 하셨는데요. LG화학은 네. 27만 2,500원에 3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현재 가격이 2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비아트론도 15,700원의 평균 단가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40%, 현금 비중이 30%시고요. 네. 고민이신지 두 종목 한번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옆에 심기현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상담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종목 다 지금 손실 중이셔갖고 좀 걱정이 크실 텐데요. 먼저 네. 이제 LG화학을 말씀을 드리면은 LG화학 어떠한 점을 보시고 매수를 해주셨나요? 일단은 낙폭 과대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을 쓰게 되면 네,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 정도쯤이면 중간에 이제 양봉 한번 나왔길래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고서 얼마 안 있다가 개파락을 했더라고요.
네, 우선은 아마 LG화학 그 매수가를 보니까요. 아마 한 30만 원 밑으로는 빠지지는 않겠지라는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 쪽에서 이제 경기 부양이 나왔습니다. 뭐 지준율 인하도 마찬가지겠고요. 지난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금리 인하 상당히 좀 강한 경기 부양책입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오늘 전반적으로 LG화학을 비롯해 갖고 이 중국 관련 뭐 철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계, 그다음에 화학 업종이 물론 지금 빨간불 시장 대비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장 초반의 그런 상승 흐름과는 조금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LG 화학에 대해서 지금 뭐 중국 금리 인하 수혜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LG화학도 마찬가지겠고요.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제품 수요에 대한 증가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중국 쪽에서 경기 활성화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무역이 많은 유럽 쪽이 좀 살아나야지 중국도 제품 수요라든가 이런 게 증가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만 잘 나간다라고 해서 증시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 뭐 동남아시아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연결된 연결고리로 지금 시점 이 경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악재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중국발 모멘텀의 크기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음봉의 형태 띄고 있지만은 뭐 최근에 매도 거래량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는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래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조금만 매수 그다음에 투자 심리만 개선돼 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급등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30만 원 선까지 우선은 목표 주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장에 급락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낙폭과대 업종은 그래도 좀 하락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30만 원 정도 우선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그때 상황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 반영 시에는 30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LG 화학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상당히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 특히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장 초기부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생각보다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계속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올해 들어서 완전히 지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줄어들었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만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업체로서 LG 디스플레이야 그 공급 체결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LG 관련 주들, 뭐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이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뭐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 속에서 비아트론도 상장 이후에 조금은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LG 디스플레이가 뭐 최근에 뭐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갖고 상승 탄력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이 비아트론까지도 연결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한 14,5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한 14,500원 내지 한 15,000원 부분 매수가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손실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점 이 종목이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LG화학과 비아트론 두 종목 다 홀딩을 하시되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 정리하셔갖고 시장의 주도 그리고 성장성과 안정성 겸비된 종목 쪽,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멀리 봤을 때에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저희가 봐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예. 나중에 또 일단은 다른 가지고 종목 있으라는 뜻이네요. 뭐 그리고 올랐을 때 조금씩 덜어내고 주도주로 갈아타라. 아, 네. 직접 정리까지.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드래큐 또 자주 찾아주시고요. 평소에도 개미드래큐 자주 시청하시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OCI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보내주신 분 OCI 매수하신 가격이 28만 3천 원, 비중이 20%.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뭐 손실도 손실이시지만 이번 OCI는 참 긴 시간 재미없게 흘러갔잖아요. 네, 뭐 OCI의 네. 별명이 있습니다. OCI가 이제 별명이 남자의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기다려야 된다는 주식이죠. 네. 말 그대로 지금 뭐 작년 4월 달에 65만 7천 원을 고점으로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모습. 하지만 다행인 거는 그만큼 흘러내리는 모습 자체가 그때처럼 급하게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잠시 이제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 47%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뭐 저도 마음이 뭐 그렇게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고 당연히 시청자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나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 늦었고, 그리고 손절을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 일단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 10% 정도가 되면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량주도 떨어질 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량주가 나쁜 주식이 되는 거는 자기만의 스스로의 매매 타이밍에 따라서 우량주가 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많이 하락했다는 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익이 폴리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가격 하락이 크게 와닿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산업 자체도 지금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는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그런 실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메이징한 실적을 원하죠. 하지만 기업 자체는 어메이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구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잊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으로 따진다면요, 1,000만 원대 밑에 금액이라면 잊고 지내시고요. 네. 만약에 1,000만 원대 위에 금액이시라면 그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현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은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를 조금 줄이십시오. 그래서 20% 비중인데 10% 정도로 좀 줄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에는요, 한 1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때는 28만 원까지는 힘들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번 들고 계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OCI 어메이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조금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OCI까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YG인베스트 심규환 대표 두 대표님과 오늘 금요일 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내일입니다. 9일 토요일에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 그리고 이중환 전문위원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